자, 이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는 조선 초기 왕들의 업적입니다. 자, 태조 이성계부터 옵니다. 하나씩. 첫 번째, 숭유옥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 뭐 이 정도야. 도첩제. 별표 하나, 기본입니다. 도첩제는 별표 하나, 기본입니다.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의 신분증, 즉 승려의 신분증을 공인해주는 제도,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게 하여 포를 납부하여 사람에게 허가증을 발부한 제도다. 도첩제. 도패를 발급받아야만이 승려가 될 수 있는 조건. 억불 승려 정책을 펼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승려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승려의 수를 제한할 목적으로 만든 게 도첩제입니다. 포를 있다고 그러죠. 네. 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만드는 옷감의 원단을 얘기합니다. 이건 돈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걸 도첩제로 하였다. 승려수 제한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성종 때 폐지됩니다. 봐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군 입대한 조건이 양인 개병제입니다. 양인은 농민 이상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우리 신분층에서 사농공상이 있는데 농민 이상의 신분을 양이란단 말이야. 양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게 모두 개자야. 개수서문 용어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두 군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농민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 모두 군대 가야 됩니다. 양인 개병제요. 자, 그런데 뭐요? 군대를 어느 시대든 간에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이제 양반들 자식이겠죠. 이 양반들 자식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께서 도패를 발급받아와요. 뭐 주고? 돈 주고. 그러니까 즉 승려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돈을 내라는 얘기야. 조선시대는 왜일까요? 승려의 수를 제한할 목적이거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던 제도가 도첩제인데 이걸 아버지들이 아들 군대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가는 숫자가 막 증가하기 시작해.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사회 여론화 된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종이 이게 사실을 알게 됐죠. 폐지시킵니다. 자, 질문 갑니다. 도첩제가 폐지됐으면 맞는 거 찾아봐요. 도첩제 폐지될 경우 1번 누구나 승려가 될 수 있다. 1번이에요. 2번 누구도 승려가 될 수 없다. 1번 같아 2번. 자, 1번 손 들어줘요. 승려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승려가 될 수 있다. 누구도 승려가 될 수 없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에라 모르겠다는가요? 성종 때 도첩제 폐지했다는 얘기는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이 차단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길 자체가 차단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선택 징후를 만들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첩제라고 하는 것은 돈 내고 승려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단 말 까다롭지만, 근데 도첩 폐지됨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승려가 누구도 될 수 없게 길을 차단시켰다. 그럼 불교의 비상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승려가 될 수 없다는 승려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뭐 어려워지는 거죠.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차단되기 시작하고 되게 어려워졌겠죠. 이때 조선시대에 이제 불교의 비판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가장 나타나는 단어들이 이판사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거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국어 시간에도 아마 한자 성에서 나올 텐데요. 이판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쓰는 용어는 뭐죠? 우리가 흔히 싸움을 죽게 살기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이판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불교계에서 이판성과 사판성으로 나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이판성, 불경책 열심히 읽으시라는 얘기고, 너는 스님이 되긴 됐지만 나 불경책 읽는 거 힘들어, 하기 싫어. 이 사람들 뭐 해야 될까? 시주 받아오세요. 예, 목탁 두들겨 가서 시켜서 돈 벌어 오세요. 한 사람은 돈 벌고 한 사람은 공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단어들 이판 사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불교가.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웃기는 게 가장 신분이 낮은 신분이 뭐냐면 기생이었단 말이야. 여자 기생이었단 말이야. 이 기생들이 승려를 밑으로 보는 거야. 짜놓은 놈 시키들.
예. 가서 기생들이 가가지고 돈 좀 요구하고 이런.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 신분제 삶을 절실히 드러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제도 신분이 격하. 예. 최하 신분이었던 기생보다 더 낮게 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 그때 대선 용어들이 이판, 사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까? 선생님 저는 이판성 하고 싶어요. 손 들어봐. 그냥 공부하고 가만히 있는 거. 선생님 저는 사판성 하겠습니다. 손을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성적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조건을 걸어서 된다면 해볼까요? 된다면 난 이판성. 나는 사판성. 좋아요. 사판성이 편할 수 있어요. 이판성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태 여러분 초중고 뭐 대학 여태 공부 또 공부 더 하시려고? 공부는 공부까지 하고 끝내 이제. 그죠? 무슨 또 절 공부까지. 자, 이사 갑시다. 중농억상, 농업을 본으로 하는 상업을 얻게 했다. 이 정도야 뭐. 4대 결인, 큰 나라는 섬기고, 큰 나라 어디겠어? 명나라겠지. 작은 나라, 이웃나라는 친하게 지낸다. 이웃나라 누구겠어? 여진하고 일본 얘기하겠죠. 애를 얘기하겠죠. 한양천도, 정치적 개경 중시에서 벗어나 새항조 기반을 구축한다. 아까 얘기했죠? 고려 궁궐에서 침을 치게 됐다고. 군사적, 한강 자체가 수로 방어 역할을 했다. 경제적, 조운을 통해 세금을 운송하기 때문에 수로 교통이 편리했다. 조운의 밑줄 보면 돼. 조운제도는 이미 배웠죠? 지방의 세금을 조창에서 운하를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서울 경창, 한강을 이용해서 경창까지 원래 마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운반했다. 한양 정비가 할까요? 한양에 조성을 쌓고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를 설치했다. 거기 중요한 단어는 종묘사직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종묘사직. 정도는 알아야 돼? 종묘사직이 뭔지 정도는? 종묘는 왕이 언제까지 살 수 없지. 언제가 죽을 거 아니야, 그죠? 왕비도 마찬가지. 왕과 왕비가 죽고 난 다음에 이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공간을 갖다 종묘라고 불러요. 종묘라고 불러요. 사직은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잖아요, 그죠?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신의 제사 지내는 공간을 갖다가 사직이라고 해요. 가끔 우리 사극 드라마 보시면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전하 종묘 사직을 버리려 하시나이까 얘기하잖아요. 종묘는 뭐예요? 네 뿌리를 다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농사져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직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농사 짓지 않고 굶어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종묘 사직을 버리시나이까. 이어서 갑니다. 의흥 삼군부 설치. 조선 초기에 군무를 통할하던 관청으로 개편. 정조 때 3군부로 되었다. 태조는 의흥 3군부, 정종 때는 3군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의흥을 빠진 것 뿐이지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건 중앙군입니다. 조선의 중앙군입니다. 초기에. 서울을 방비하는 중앙군. 정도전 역할을 합니다. 정치, 왕도 정치를 기본으로 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이게 가장 정도전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내 이방석을 갖다가 12살의 꼬맹이를 갖다가 왕을 앉히고 재상들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갖다 의정부에 의한 통치라고 봐야 되겠죠. 의정부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했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들이 정치를 하겠다. 통치, 규범, 조선 경국전.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정도전이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 불러? 사찬사라 한다고. 사찬사라. 뭘 모델로 했다고요? 중국의 책 주례를 모델로 했다. 그 결과 주례를 읽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대부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사실. 경제문감. 아까 제가 별표 3개라고 그랬죠. 정치와 행정 조직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들어갔으니까 뭐 경제 이코노믹이겠지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문감은 정치와 행정 조직안에 대한 얘기다. 통치이념. 불시자편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했다. 대명정책. 요동을 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도를 편찬하였다. 진도를 편찬하고 진법훈련을 시행하였다. 그죠? 기억하시죠? 정종 갑니다. 정종 개경 한도 가겠습니다. 일자 왕자의 날을 일으킨 이방원은 강시수성의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방본과 방석을 죽이고 정도전을 제거하고 방가를 왕으로 하고 방가는 바로 위의 형입니다. 그게 정종이 되는 거죠. 추대했다. 이유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욕심이 있어서 형제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쇼를 좀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경과 1차 왕자에 난 이후에 왕위를 계승하고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개경으로 천도했다. 누가? 정종이 천도했다. 이면에는 나와있지 않죠. 목적은 누가 무서워서? 동생인? 이방원이 무서워서 개경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 갑니다. 도평이사설을 피의자 의정부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다른 일부 책들에는 태종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가로 열고 태종이라고 적어놓습니다. 도평이사설을 피의자 의정부를 신설했다. 가로 열고 태종. 즉 점 찍고 이방원 집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종인 형이 왕은 왕이지만 이 모든 정책들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정책들은 전부 다 자기 형인 이방원이 정책을 펼쳤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평사를 몇 페이지였을까요? 봐보세요. 원래는 뭘로 출발했나요? 그렇죠. 이렇게 출발했던 거죠. 처음에는 도병마사, 도평이사사. 이건 언제죠? 원 간섭기의 격하의 계칭이에요. 그렇지. 계칭이라고 말해서 계칭됐다.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였죠. 도평사의 마지막 중요한 결정은 뭐겠습니까? 이성계가 왕으로 결정됐죠. 아버지 왕이 됐을 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도평이사사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줄 것 같아? 안 되잖아. 방석 죽이고 자기 형도 뭐라네. 나 왕 할 거야. 의사 봉투 빵빵빵 두들겨 줘봐. 안 하지. 미리 폐지시켜야지. 너희들 업무를 여기가 끝내버리는 거야. 도평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 거죠? 의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의정부가 봐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애들 다 자기 사람들 뽑으면 되잖아. 당신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해. 야, 결정해 중에 결정. 왕 바꿔야지 빨리. 땅땅땅 끝나는 거야. 이어서 갑니다. 디귿번 중추원을 폐지하고 의흥 3군부에 소속시켰다. 별로. 분경금지법. 벼슬을 얻게 하여 집정자의 집에 드나드는 행위를 막는 법을 시행하여 청탁과 부정을 방지했다. 분경금지법은 앞에다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별표도 하지 마시고 난이도 좀 올려놔 이렇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향약 재생 집성방. 몇 글자인가 채워봐봐. 카운트 해봐. 몇 글자야? 7글자지. 그래서 의서잖아, 의서. 향약 부무가 고려 말 향약 부무의 최초예요. 조선초가 되면 새로운 이제 의서들이 나타나겠죠. 이게 향약 재생 집성방이에요. 향약은 다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 약재, 그걸 중국 약재를 당제라고 불렀다고. 당제, 당약이라고 불렀다고. 당약을 수입해서 약을 지었다고. 근데 이 약초가 다 사라져버리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자가 발생했어도 불구하고. 그래서 향약으로 다 바꾸죠. 향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로 대체했다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향약이라는 말은 중국산에서 우리나라 약재로 대체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향약 구국방.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선후관계 물어본다면 요거 제일 앞으로 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세종대왕태 갑니다. 세종대왕태. 향약 채취 원령 이런 식으로 6글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조금씩 7, 6, 5, 4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혹시 선후관계 물어보면 의학서가 알긴 하는데 순서를 모르겠다 그러면 요것만 하나 외우면 돼. 향약 구국방. 여기도 좋아. 향약 구국방. 고려시대의 기억 다 기억으로 끝났어.
아니 의서 혹시험에 나온다면 선후 관계로 옳은 거 물어본다면 한 5개 정도 쭉 나와가지고 뭐가 최초지 제일 먼저 최초를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고려 말 제일 빠를 거 아니야. 고려 말 기억 구국방 기억에 잡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숫자 7, 6, 4, 5점 잡으면 돼. 그리고 세종대왕 쭉 잡으면 된다고 앞으로. 오케이? 의서에 대한 편찬 순서를 물어볼 거 대비해서 이렇게 잡으시라고. 안에 있는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공시험이 돼요. 전공시험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향약 채취 원량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공시험이 되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다. 전 페이지 넘어갑니다. 태종 가보겠습니다. 태종은 되게 많아요. 태종하고 세종대왕은요. 태종 갑니다. 사병표지. 공병을 펼쳤다. 본인이 사병을 가지고 정권을 탈취했죠. 탈취해놓고 보니 자기의 정권의 안정도 마찬가지로 사병을 폐지했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정도전이 옳다고 생각을 정도전이 했던 걸 다 실천해 가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육조직계제. 자, 육조직계제 가겠습니다. 공무시험할 때 가장 기본으로 할 게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입니다. 볼까요? 일종의 정치 형태를 얘기합니다. 네. 자, 볼까요? 저리에 기본적으로 왕이 있겠죠. 그 밑에 누가 있나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예산으로 뭐라 그러죠? 의정부라고 그러죠. 그 다음 밑에 6조가 있겠죠. 2조 판서부터 저 밑에 공조판서 6명의 장관이 있겠죠. 네. 자,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하는 부분 보죠. 2조 판서가 이렇게 올린다고. 그럼 영의정 자의정에서 이걸 갖다가 보겠죠. 안건 상정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 살펴보고, 여기서 간단히 해결이 되겠다. 이걸 또 우리 보통 이 선에서 끝내자. 이런 얘기 많이 보시죠. 정결 처리하겠다. 앞으로 여기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정결 처리를 한 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굳이 시장님한테 가게 필요가 있겠느냐? 국장님 나에서 끝내자. 이 정도 우리 과장님이 끝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걸 정결 처리를 한다고. 거기 가게 되면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파견되어 있는 부서에 나름대로 어떤 룰이 있을 거거든. 이 정도면 정결 처리해. 우리 과장님이 끝나는 거야. 이 정도는 굳이 뭐.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되면 이제 기한 용지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계장님 사인 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각형 이렇게 계장님, 과장님, 위에 국장님, 부시장, 시장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정결 처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왕에게 보고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여기서 처리하는 거야. 처리되는 것도 있겠지. 보고되는 것도 있죠. 이거 뭐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왕의 결재를 받고 쭉쭉 역으로 가다는 거야. 서사에서 서자 봐봐. 대신할 서자야. 의정부 서사라는 얘기는 왕 대신에 우리가 정결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외우지 마. 이해하셔야 돼. 여기 다시 하고. 육조직계제, 왕. 똑같아.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의정부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똑같아. 6조. 2조 판서부터 공조 판서가 이렇게 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결제 안 돼요. 바로 다이렉트로 가요. 이렇게. 그럼 얘들 뭐가 되는 거야? 허수아비가 되는 거야. 6조 직계제 이렇게 왕이 직접 하고 직접 명령을 내린다고. 보고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봐볼까요? 6조 직계제가 되면 어떻게 할까?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강화되는 거고. 대신에 뭐가 약해지는 거야? 신권이 이렇게 반대로 가보자. 의정부 서사는 뭐가 될까요? 반대로 왕권은 약화되고 신권은 강화되겠죠. 신권은 강화되는 현상이 된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참고로 6조 직계제는 딱 두 사람 뿐이에요. 오케이? 거의 여기를 물어봐. 거의 여기를 물어보면 누구야? 이 사람 두 사람 업적 중 하나를 선택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사람이 하나 또 있지. 그 유명한 세종대왕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세종대왕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의정부 서사전이다.
태종 아버지 했던 걸 그대로 온 게 아니라 의정부 서사로 옵니다. 자, 그런데 세종대왕식의 왕권이 약했던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자, 봐봐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태종 이방원이 아들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양녕대군 첫 번째 아들, 아까 얘기했지. 양녕대군이 되게 이상한 짓 많이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색에 빠졌던 얘기를 하죠, 가끔 우리가. 결국은 폐위됐잖아요. 두 번째 아들 효령군을 봤더니 효령군 되게 똑똑해요. 효령군가 근데 더 똑똑한 애가 충령이에요, 셋째가. 그게 나중에 세종이 되는 거거든. 충령은 세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만 세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둘째, 셋째 받는 게 아니에요. 세자 교육하고 일반 교육 받는 건 달라요. 근데 충령은 세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충령을 직접 태종이 불러옵니다. 충령군에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세자 교육이 아니라 바로 왕 교육을 바로 시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여놓습니다. 압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을 되게 많이 닮은 인물이 충령이 되겠죠. 대신에 세종대왕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의정부 서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주지 말라는 거 있습니다. 6조의 권한을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할 게 있다. 6조 권한 중에 세종대왕이 충령이 당부한 게 병권, 병조죠. 인사권, 2조죠. 병조와 2조가 가진 권한을 두 개를 절대 주지 말라. 네가 직접 털어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나중에 상왕으로 올라가요. 뒤에 올라가고 아들 충령이 세종대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역사상 되게 왕의 즉위식 분위기가 우울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중에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응? 상중에 왕이 되는 게 즐겁지는 않지,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왕이 됐다고 즐겁게 하는 희죽거리는 놈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상을 당했어.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미친놈이지 않고서 불가능하지. 근데 역사상 유일하게 둘이 같이 취임식에 나선 사람은 박수 받으면서. 그리고 뒤에서 상황으로서 역할을 하나씩 코치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 군사를 세종대왕이 권한이 이렇게 잡으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왕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군권을 가지게 가겠죠. 군사들이 세종대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고했어요. 태종이 이걸 알게 돼서 상황이 그 자식 불러와서 칼을 빼서 목을 쳐 죽여버렸어. 그럼 뭐가 된 거야? 죽을 때까지 뭐 했단 얘기야? 병권과 인사권을 상황이 아버지가 쥐고 있는 거야. 봐봐. 세종 1년에 스시마를 정벌해. 우리가 이종구가 스시마를 정벌한다고. 그럼 세종 1년에 군권을 누가 쥐고 있겠니? 응? 그렇지. 근데 어디에 나올까? 스시마 정벌 태종 때 나올까? 세종 때 나올까? 세종 때 나오는 거야. 세종 때 나오는 거야. 세종 때 스시마 정벌이 나오면 그 이면에는 뭐가? 태종 아버지가 명예에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야? 책에 나오지 않는 어떻게 뒷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해 가지? 태종이 군권과 즉 병권과 인사권을 완전 틀어지고 있었구나. 세종 때 스시마 정벌이지만 실상은 아버지 미용으로 갔겠구나.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어서 갑니다. 사과는 독립. 이거 재작년 기출문제예요. 이거 20년 동안 나온다고 선생님이 악썼던 문제인데 기어코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중서문화상의 낭설 사과는 독립시켜 최초로 독립된 간정기구로 설치되면서나 친권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과는 뭐죠? 좀 지우겠습니다. 사과는 친권을 견제하는 기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태조가. 말도 안 되지. 친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만들었다. 다시 성종 때가 되면 사관원은 여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 3사를 갖다가 사원부, 사관원,
홍보관이라죠. 3사는 언론 기능이 되는 거죠. 언론 기능이라는 건 정부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된 걸 찬성도, 막 박수 쳐준 거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비판해야 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순수 기능이거든요. 3사 기능을 다시 되돌아왔어요. 성정 때 와서 다시. 여기 시험에 나온다고 계속 했던 부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짝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무슨 기능에서는 물어보는 거야, 이게. 사과는 애 기능을 물어보는 거였죠. 이렇게 다시 왔다. 언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두 개를 또 합쳐서 얘기해 볼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사원부 사관을 갖다 줄여서 우리 양사라 불러요. 양사는 대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국회에서 장관들 청문회 하죠? 네. 청문회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선 기능이에요. 이때 대선 기능은 홍보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잘 봐야 돼. 대선 기능에는 홍보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관부와 사관원이 양사가, 사가 두 개 양사라고 그러는데 양사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되게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행정 파트가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행정 파트하고 조선 행정 파트 비교해서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려시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려시대 행정하고 저는 끊임없이 비교해 드렸죠. 그죠? 백정의 기능도 다르죠. 3사의 기능도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양전과 호패부를 실시했다. 20년마다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대장의 양안을 작성. 유민 방지를 목적으로 16세의 모든 남자는 호패를 착용했다. 이 호패, 우리 중학교 때도 나온 시험이야. 잘 봐요. 호패는 봐보자고요. 모든 남자이기 때문에 노비 포함돼. 가로로 써놔야 돼. 노비 포함해 적어놔야 돼. 노비의 노는 남자잖아. 모든 남자는 노비도 포함되는 거야, 여기에. 그 다음에 양전 가겠습니다. 양전. 양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자도 적어놨으면 되겠어. 우리말로 토지 측량이에요. 토지 측량하면 양전. 양안은 토지 대장을 의미해요. 측량했으니까 토지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누가 얼마만큼 토지를 만들었는지. 토지 측량한 목적. 양전의 목적. 은결을 찾는 것. 은결의 은은 수물은자야. 수물은. 그러니까 토지를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찾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결.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토지 단위를 결이라 불러요. 생 기초에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은결이 뭐예요? 아,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세금 징수할 목적이죠. 세금 징수할 목적이 들어가는 거죠. 주인 누군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권력자들이 시군구청에 미등록에 등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숨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 땅이고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 선생님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시대에는 등록된 토지에 한해서만 세금을 징수해. 왜? 공무원들이 이게 김대감 때, 이대감 때 땅인데 다 알아요. 그래도 입에 딱 자꾸를 채워서 세금 징수 안 한다고. 좀 똘똘한 왕이 등장하면 어떻게 해? 야, 다 찾아내. 국가 세금 이렇게 들어가서 쓰겠어? 다 찾아내.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출근 도장 쪽 밖에 다 나간다고. 뭘 가지고? 줄자 가지고 간다고. 이거 누구 토지예요? 제 거 아닌데요. 누구 거냐고 모르겠는데요. 막 발표해요. 그래서 공지하지. 자, 오늘부로 신고하지 않는 미등록 토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몰수하게 해서 어떻게 해? 이 공고를 딱 때리면 어떻게 할까? 왕이 명령을 딱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김대감이 나오겠지. 저기요. 저 제 겁니다. 왜 기록 안 하셨어요? 나는 등록한 줄 알았지. 우리 할아버지가. 안 되셨어요? 죄송해요. 오늘 등록할게요. 이런 식이었어. 왜?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공무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어떻게 가태를 물리고 뭐하고 막 해야 돼.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시기에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걸로 해먹는 시절이 있으니까. 됐죠? 양전이 뭔지. 그죠? 사원전 몰수. 전국에 많은 사원을 정리하여 국가재정 확보를 도모하였다. 유교 국가니까요. 신문고 설치, 민의 상달을 위해서 직소, 항고제도 널리 활용되지 못해. 신문고 설치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들입니다. 널리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신문고 제도
실패했죠. 설치하는 건 참 전에 실패했다. 실패 이후 첫 번째가 부민 고소 금지법 때문에 실패합니다. 부민 고소 금지법이란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소 고발을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다 억울한 사람이 고발하는 건데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패합니다. 대부분 억울한 사람들은 농민들이겠죠. 그 농민들이 군수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겠죠. 군수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요. 왜요? 저 서울에 가가지고 신문고 좀 두들겨 올게요. 왜요? 당신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장을 받아야 돼요. 누구 도장을? 군수님 도장을 받아야 돼요. 군수가 도장 찍어주고 자기를 고소한다는데? 안 찍어주겠지. 이상한 벌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부민고소금지법이에요. 자, 설령 군수님 도장을 찍고 통과됐어. 다시 경기도지사 또는 서울시장에 도장을 더 찍어서 다시 올라가야 돼. 찍어주겠어? 다 같은 한 통속인데? 자, 찍어왔어. 찍어왔는데 신문과 궁궐 내에 있어. 궁궐 내에 설치되어 있어. 자, 신문고 좀 두드렸습니다. 여기 의정부가 담당하거든요. 왜 오셨습니까? 저기 뭐 경기도 이천에서 왔는데요. 근데 왜 왔냐고요? 저 두들기고 왕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내가 보고할 거 아니냐고. 당신 말고 왕 만나러 왔다니까 막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결국은 실패해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실패한 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갑니다. 18세기 영종조 시기 부활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민의가 되게 많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신문고 부활은 영종조 시기입니다. 영종조 시기에 시험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 보시면 돼요. 매년. 그 다음에 시옷 갑니다. 서울차대법. 서울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고 출세가 제한됩니다. 서울들은 문과에만 응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문과 불가능. 주로 하는 게 국가와 작가는 가능하다. 이거 설명드렸죠, 제가. 설이 뭔지. 서자, 을자. 자, 엄마가 양이면 그 자식은 서자가 되고, 이게 노비가 되면 그 엄마가 노비면 그 자식은 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합성어예요. 서자, 을자. 서을이라는 단어는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양이인데 두 번째 부인이었다. 그럼 서자가 되는 거고, 내가 태어난 엄마가 노비 출신이더라. 그럼 내가 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다 기본적으로. 홍길동제 나온 이 못난 뭐라고 불러요? 을자라고 불러요? 서자라고 불러요? 이 못난 서자 아비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어머니는 서자는 자기 어머니 양인데 사회적 천대를 받는 계급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갑니다. 삼가금지법. 이건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화살표 삼가금지법. 가부의 재가를 막게 한 방법으로. 가부가 재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가의 목적을 이해 막기 법으로 성종 때 재가 금지까지 확정돼서 재가 금지법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부가 돼서 아빠가 돌아가셔서 가부가 됐다고? 재혼했었겠지. 재혼하다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가거신을 못 보게 하는 게 재가 금지법이에요. 적어나 살짝. 재가 금지법은 그 자녀들의 관리 등용을 막는 길, 즉 가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재가 금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주자소 설치, 주자소, 개미자 등 동할자를 주죠. 주자소, 소가 들어가 뭐라고 그러죠? 관청, 글자를 만든 관청이 만들어졌다. 아학서 갑니다. 아학서, 음악을 정리하게 되었다. 서자가 붙었으니까 뭐죠? 당연히 관청, 악자가 들어갔으니까 음악을 관장하는 관청이겠네. 오후학당,
중등교육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세종대 풍수지리에 의해서 북부적인 학당이 활용되지 못해서 세종대는 사부학당으로 개편됐다. 오부학당. 앞전 고려시대 한번 한 것 같아, 그죠?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 구분했던 건데 기억나시죠? 자, 조선 거 합니다, 지금. 조선의 국립학교 제일 먼저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게 뭐겠어요? 성균관이겠죠. 성균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사부학당. 태종 때 오부학당 출발했던 것들이 이제 세종대에서 사부학당으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북부 쪽이 약해지면서. 여기 가장 기본이 국립학교, 사립학교, 서당. 그 다음에 서원, 그 지방의 얘기는 향교. 요건 서울에 있다고. 요건 서울에 있고, 요건 지방에 있는 것. 서당, 뭐 전국에 있는 거고, 서원 마찬가지 전국에 있는 것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법등 여기 있습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을 가르치는 게 사부학당. 팔도제. 팔도에 관찰사가 파견되고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팔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팔도가 만들어졌다. 사원정리. 전국의 사원을 정리, 국가의 재정 확보, 노비 변정사업, 억울한 노비를 조사 해방시켰다. 억울한 노비 해방시켰다는 양인 숫자를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양인 숫자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군역, 요역자를 증가시키고 조세를 더 많이 걷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편찬화했다. 이게 일종의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가 원나라 때 들어왔어요. 혼일강리 원래 지도는 원나라 때 들어왔는데 이걸 조선의 지도가 빠져 있었어요. 조선의 지도도 넣고 일본 지도도 같이 집어넣어서 세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지도는 그때 태종 때 만든 게 팔도도예요. 거기 지도에 여기 적으면 팔도도라고 적어야 됩니다. 태종 때 만드는 게 팔도도입니다. 팔도도를 우리 혼일강력도 지도에 집어넣었고요. 그다음 일본 지도도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 이렇게 크게 그리고요. 일본은 요 밑에다가 제주만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어요. 이거 되게 크게 그렸고 일본 지도는 되게 작게 그렸다. 이것도 핵심이고요. 또 참고로 미 대륙이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 지도에는 미국 대륙이 저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참고로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현재 일본에 현재 진행되고 있다. 좀 아쉽죠?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는 저도저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 근데 필사본이에요. 그냥 이렇게 커다란 지도예요. 그래서 선생님 방에 저기서부터 천장에서 이 정도까지 돼요. 지도가 붙여놨어. 앞전 꽂아가지고 붙여놨어. 이렇게 붙여놨어. 왜 붙여놨을까? 그냥 장식용으로 붙여놨어요. 그냥 벽이 허해서 그냥 이렇게 된 벽보다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팔도도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아유 태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끔 나오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북선, 처음으로 우리 비고도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거북선 만든 사람은 대부분 한결같이 봐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태종 때 거북선 처음 만들어서 되게 비고도선은 뭐냐면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소형이면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만 스피드. 비고도선 처음 만들었습니다. 오교 양종을 정리했고 사섬서를 설치다. 사섬서는 저하를 발행. 저하는 종이 지폐를 얘기합니다. 지폐를 발행하였으며 이 정도. 이거 세종 가보겠습니다. 세종. 와우 시간 잘 가지 이렇게. 좀 쉬어갈까요? 세종? 네 쉬겠습니다.